가시라! 뜨거운 함성, 열정의 몸짓이 폭발하는 공간. 그 흥겨운 장을 우리는 무대라고 부른다. 관객들의 시선이 모이는 무대는 무대 디자이너의 손끝에서 시작된다. 빈 공간에 생명을 불어넣는 조물주. 하지만 그들의 창조물은 늘 시한부다. 사람들은 더 새롭고 더 짜릿한 그 무엇을 끊임없이 주문한다. 뭐 예를 들면 팀버튼 영화에 나올 것 같은 미국 그 60년대 쇼들의 빅밴드나 이런 쇼의 올드함. 이 100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물어보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게 130, 50이 나와요. 있을 듯한, 나올 법한, 뜬구름 같은 상상 속 한마디를 현실로 그려내는 사람. 15년차 베테랑 무대 디자이너 유재헌, 그리고 5년차 당찬 신예 박유진. 그들이 창조하는 꿈의 무대를 만나보자. 대학로의 스튜디오. 유재헌과 후배 디자이너들이 함께 작업하는 공간이다. 이른 아침 시작된 스케줄 회의. 이은미과 안동은 어차피 오늘 넘어갈 것 같거든요. 내일까지 안 넘어가고. 빡빡한 일정표 안엔 네로라 하는 가수들의 이름이 줄을 섰다. 그간 유재헌이 만든 공연의 이력은 화려하다. 인기 대중 가수들의 대형 공연부터 영화와 아이스쇼, 연극까지 장르를 넘나들며 다양한 무대를 디자인해왔다. 공연을 기획하는 이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짚어내고 매번 신선한 아이디어를 내는 힘, 업계가 평하는 디자이너 유재헌의 경쟁력이다. 새로운 의뢰가 들어오면 디자이너들이 함께 모여 회의를 한다. 얘기했던 영화 같은 거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일러스트 작가들의 쇼윈주주의 그림 같은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예를 들어 뭐 대관람차도 이렇게 원형으로만 있는 건가 아니고 이런 형태, 왜곡된 형태나 막 그런 거 있죠. 꿈에서 볼 법한 왜곡된 형태들 그런 거는 연출자는 원하는 컨셉을 두루뭉술한 말로 전달한다. 그 생각을 정확히 읽어내는 것도 디자이너의 능력. 그로테스크라는 단어를 쓰면서 어떤 사람은 이런 그로테스크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그로테스크를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이렇게 좀 캐치해낼 수 있는 것도 좀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그림의 얼개가 잡히면 혼자만의 싸움이 시작된다. 흔히 말하는 영감이 필요한 순간, 창의력이 발현되는 시간이다. 공연의 주제에 맞는 이미지를 구체화시키는 컨셉 스케치. 무대의 밑그림이자 디자이너의 개성이 드러나는 작업이기도 하다. 저희가 요거를 스케치를 하면서 이게 과연 그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 점을 좀 염두를 해두고 작업을 합니다. 현재의 기술력으로 만들 수 없는 거를 그리면은 어차피 못 만들기 때문에 만들 수 있을 거를 염두를 해두고 그리고 있습니다. 스케치가 완성되면 도면을 그린다. 무대의 구조나 설계를 잡는 일이다. 트러스라 그래가지고 뼈대거든요. 위쪽에는 조명이 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무대가 설 거예요. 도면에는 공간 배치, 동선, 특수 효과까지 무대에 관한 모든 약속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은 도면을 계약서라고 부르기도 한다. 도면이 없으면요 세트를 만들지도 못하고 현장에 가서 그 만든 세트를 제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위치시키지도 못해요. 지도예요. 그냥. 여행자가 어떤 길을 갈 때 지도가 알려주는 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자이너 유재헌이 대학로의 한 연습실을 찾았다. 넘버벌 퍼포먼스 비밥 공연팀. 영상이 분리되는 게
이 공연에서 유재현의 역할은 무대 디자이너이자 미술 감독이다. 무대의 틀부터 작은 소품까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책임이 맡겨졌다. 때문에 시나리오를 공유하고 배우들의 동선들도 놓치지 않고 기록한다. 현장에서 내용이 변하면 디자인은 수정된다. 그리고 그것은 곧바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 하는 숙제로 돌아온다. 이 뒤에 있던 배우가 나오려고 그러면 실제로 이게 열려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거가 같이 이제 고민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시간이 흘러서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무대 장치를 만들자는 의견. 그래서 저는 저거 포그 스크린 같은 거 써도 포그 스크린? 예. 그게 제일 좋겠네. 평소 다양한 기술들을 꿰고 있어야만 해결책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무대 디자이너 유재현의 노련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그 유재현 감독님이랑 작업을 하면 늘 그 재밌는 거가 뭐냐면 새로운 아이디어, 저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툭 내놔요. 근데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고민정을 찾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모험과 기대감과 막 그런 여러 가지 막 오감 육감을 가지고 이렇게 그 장소를 찾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여기를 찾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들으신 거예요? 모던 록그룹 언니네 이발관의 공연을 위해 연출자가 작업실을 찾았다. 좀 나눠 박유진 디자이너가 그간의 결과물을 선보인다. 그런데 그림을 들여다보던 연출자, 마뜩치 않은 듯 한동안 말이 없는데 저 남는 공간에 그 표현이 디테일할 것 같지 않다? 내지는 이게 나머지를 망칠 수도 있다라는, 특히 약간 그림들로만 무대의 배경이 채워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 유재현이 즉석에서 아이디어를 내본다. 이게 우리가 지금 씬 만드는 거의 배경이잖아요, 이게. 네. 근데 그게 이게 좀 약간 살짝 애매하게 떨어질 것 같으면 아예 그냥 액자 구조로 그거 자체가 오브제인 것 같이. 그림을 배경이 아닌 무대 장치로 만들어 입체적으로 보이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이거 블랙라이트로도 쓸 수는 있잖아요. 전 행인인데 걔가 자체가 두께가 있어요. 멋진 해결책이 끝났네. 가도 되겠네요 이제. 세상에 없는 놀이동산 해주세요. 막 이렇게 막 얘기해놓고 갔는데 고맙습니다 진짜.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언뜻 봐서는 무엇인지 알기 힘든 연출자의 그림. 디자이너의 손에서 주인공이 쓰고 나올 익살스러운 모자로 구체화되어 간다. 그야말로 꿈이 현실이 되는 모양새다. 뭐 예를 들면 팀버튼 영화에 나올 것 같은 팀버튼 영화에 나오는 놀이동산이 아니라 팀버튼이 놀이동산을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겠지 뭐 이런 거를 해달라고 굉장히 그 추상적인 얘기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좋은 디자인이 나와서 저는 오늘 안심하고 회의를 마치고. 저는 무대가 목적에 맞는 무대가 제일 좋은 무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대는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어질 것인가를 애초에 작업하기 전부터 이렇게 설정을 하고 들어가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제대로 된 무대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박유진, 박진성 두 무대 디자이너가 소품의 재료를 위해 시장 조사를 나왔다. 저기요. 실례지만 이거 샘플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이거 5cm예요. 가격 시장 조사를 나오면요 자기네 명함에다가 이렇게 호칭해서 찍어주고 가격을 적어주세요. 나중에 가격 비교해가면서. 그러니까 가수분들도 그렇고 연출자분들도 그렇고 이제 디자인을 하는 저희도 그렇고 더 예쁘고 더 좋게 계속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계속
더 좋은 게 들어가고 더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최대한 견적에 맞춘다고 맞추는데도 언제나 오버됩니다. 최선의 선택을 위해 몇 시간째 발품을 파는 그녀들. 그런데 손에 들린 것은 반짝거리는 소재 일색이다. 두 분 취향이 비슷하세요? 이런 거 고를 때?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근데요. 쓰이는 게 약간 한정된 게 좀 있어요. 무대인이라. 그래서 좀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조명을 받았을 때 효과를 좀 쉽게 보려면 반짝거리는 게 좋아요. 소품팀에게 원하는 재료를 설명하면서 샘플을 보여주는 것만큼 확실한 길은 없을 터. 무대 모형을 만드는 것도 의사소통의 잘못으로 생기는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뭐 출입 동선이나 뭐 연출이나 이렇게 생긴 무대니까 이런 식으로 연출하시오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요. 모형을 만드는 중입니다. 하지만 무대를 세우는 과정은 수많은 사람들의 협업. 수정은 불가피하다. 실제로 이게 만들어지면 이대로 만들어지면 뭐 더 할 나위 없겠지만 이게 또 수정을 거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혼자 하는 게 일이 아니다 보니까 맞춰야 하는 게 또 있으니까 이렇게 서로 잘 이겨나가야죠. 따라다니는 게 이렇게까지 많은 무대 디자인에서 예술적 창의력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소통의 기술이다. 무대를 완성하기까지 대여섯 번의 스텝 회의를 거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디자인도 사실은 그게 뭐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미학적으로 봤을 때 뛰어나고 안 뛰어나고 뭐 그런 베이스도 있겠지만 공연이라는 게 그 많은 스태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의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받아들이고 가장 능률적으로 판단을 하고 뭐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게 크리에이션인 것 같아요. 김장훈과 싸이의 공연을 앞두고 회의가 잡혔다. 사무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회의. 그동안의 결과물을 최종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다. 네가 가운데 앉아도 되냐? 왜? 도면 좀 14m. 그랬을 때 벌써 수차례의 수정을 거친 도면을 바탕으로 회의가 시작된다. 막 올라가면 우와 와 이러면 와 이렇게 해서 딱 거기서 이제 본무대로 그쪽에서 뭐 가수이자 연출자이기도 한 김장훈의 공연에선 늘 파격이 요구된다. 이거로는 가능. 누구도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것. 그래서 김장훈의 공연엔 매번 새로운 실험이 이루어진다. 무대 디자이너에겐 그만큼 까다로운 의뢰인이다. 뒤늦게 또 다른 스태프들이 합류했다. 특수 효과로 워터 스크린을 쓰기로 하면서 별도의 제작업체가 동원됐다. 콘트라스트 단선으로 뽑아서 콘트라스트를 일부러 좀 더 줘가지고 했을 때 이게 상이 이게 그 콘트라스트 더 준다는 건 지금 리터치할 시간은 없고 원래 기계가 갖고 있는 콘트라스트 더 그런 빛만 딱 떨어지면은 이걸 만약 흑백으로 딱 바꿨을 때 이건 좀 되게 묻어 보이잖아요. 좀 이를테면 얼굴이 좀 크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잘 보이는 거죠 어쨌든. 외줄타기와 같은 긴장감을 즐기는 김장훈. 그 호흡을 나눌 디자이너로 5년째 유재헌과 함께 해왔다. 현장에서 혼자 판단이 안 될 때 이제 유 감독이 있으면 한 100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 100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물어보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형? 그러면 그게 130, 50이 나와요. 그러니까 좀 더 일이 힘든 것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끝내야 될 건데 얘기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생각나니까 제가 더 키우는 거예요, 연출을. 회의는 자정을 넘기고서야 끝이 났다. 사람들이 일상을 마무리하는 그 시각. 유재헌은 다시 책상을 마주했다. 오늘 수정된 사항들을 도면에 옮겨야 한다.
서영화를 전공한 화가였던 유재헌. 혼자만의 화폭을 떠나 사람들과 부딪히고 현장을 누벼야 하는 고된 일상이지만 오히려 지금이 편하고 즐겁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유쾌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협업을 해야지 할 수 있는 일이라서 그걸 제가 잘 설득할 수 있도록 제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제가 어느 정도 열어놨을 때 제가 예상치 못하고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결과가 나올 때가 있어요. 김정훈과 싸이의 공연이 펼쳐질 올림픽 주경기장. 같이 올려 이거 아이고야. 무대를 세우는 현장이 흡사 대형 공사장을 방불케 한다. 유재헌의 현장 점검이 이루어진다. 구석구석을 다니며 도면이 그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한다. 공연이 오르기 전까지 일은 끝나지 않는다. 어차피 제가 이제 전체 그림을 그렸으니까 그게 이제 그 파트가 많은 거에서 생길 만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건 필요하잖아요. 수조가 도착했다. 노즐로 물줄기를 뿜어내고 거기에 영상을 비추는 특수 장비. 그런데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다. 여기서는 방법이 없어. 그냥 도면도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서 다 머리를 써서 했어야 하는데 안 됐었던 거 아니냐. 근데 지금 현장에서 자꾸 이것저것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어 이제. 이거 자를 수는 없잖아, 사이즈도. 노즐의 높이가 무대보다 높아서 걸림돌이 돼버린 상황. 이어지는 고된 작업에 스태프들의 신경은 날카로워지고 각 파트의 의견이 분분하다. 이럴 땐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결국 수조를 놓는 높이를 변경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다. 머릿속으로 뭐 워터 스크린 쓰겠다 이렇게 상상하는 것 이외에 신경 써야 될 그 파트들이 되게 많은 거죠.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렇게 막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죠. 우리가 원하는 그 그림 만들기 위해서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달라진 도면을 현장의 각 파트에 일일이 전달하는 일도 디자이너의 몫이다. 공연 하루 전 무대 설치가 마무리되고 기술 리허설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무대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네. 거의 완성이 된 것 같아요. 한 80%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24시간 후면 돌이킬 수 없다. 유재헌이 무대 곳곳을 다니며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하나하나 체크해 나간다. 작은 연결 부분 하나도 놓치는 법이 없다. 그런 데는 그리고 이제 한 발자국 떨어져서 무대를 응시한다. 아니면 조금 더 좋게 좀 더 낮게 표현할 수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을지, 아니면 공연에 올라갔을 때 어떤 느낌일까 하면서 이렇게 좀 멀리서 바라보고 그런 것들이 좀 많아요. 거리를 두어야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무대를 지켜보던 유재헌이 이내 휴대전화를 꺼내들었다. 리허설을 지휘하는 무대 감독에게 문자 메시지로 의견을 전달한다. 멀리서 보고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 리허설 도중에는 소리 잘 안 들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무전기를 가지고 다니는 건 아니라서 문자를 드리고 이렇게 하죠. 그가 아이디어를 함께 냈던 싸이의 모형 인형이 보인다. 간격이 넓은 것 같아, 간격이. 그죠, ABR이라는 공기조형물은 그 좁은 장소에서 되게 큰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주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실물 사진 같은 느낌을 만들지 말고 약간 캐릭터화해서 하자.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하는 거.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사소한 실수 하나에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완벽한 무대를 위해서 끝까지 세심함을 놓치지 않는다. 드디어 공연 당일. 무대 위에선 마지막 연습이 시작됐다. 가수이자 연출자 김장훈의 야심작, 태극기를 이용한 특수 효과를 시험해 보는데 사뿐히 풀려서 객석을 가로질러야 할 태극기의 발이 묶여버렸다. 저는 좀 있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뭐 이타 장치가 뭐 한 2개 정도 안 떨어진 것 같은데. 공연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할 태극기, 스태프들이 급히 수정에 들어갔다. 만약 공연 중이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순간이다. 저거 하나 부탁드려요. 태극기가 만약에 떨어졌는데 안 날아가잖아. 뒤에 있다가 그냥 나는 앞으로 나가서 내가 말로 다 풀잖아. 최악의 경우 100만에 하나 다 해결했는데 그러면은 천천히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좀 한번 봐줘. 일단 콘솔 쪽에 있을 거니까요. 있으면서 멈추라고 빨리. 무대 마음에 드세요? 무대 태어나서 마음에 든 적은 없어요, 한 번도. 항상 우리는 유 감독도 그렇고 항상 자책하는 게 우리 몫인지라 이 무대 형체 자체는 제가 뭐 함께한 거니까 마음에 드는 건 없다고 얘기하지만 전 스태프들의 진짜 피와 땀이 서려있기 때문에 그 개념은 마음에 들어요. 그 느낌과 공연이 가는 방향하고 제가 호흡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 호흡 조절을 해서 공연이 가는 방향하고 제 호흡하고 이렇게 맞아떨어진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도 좀 뿌듯한 느낌이 조금 있고요. 관객들의 입장이 시작됐다. 설렘으로 수위를 기다렸을 수만 명의 팬들. 그들을 위한 공연의 막이 올랐다. 공연이 시작되면 무대는 디자이너의 손을 떠난다. 무대 위를 누비는 주인공에게 열광하는 관객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지켜볼 뿐. 가수와 연출자, 세트팀 등 수많은 스태프들과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들이 하나씩 무대를 채워나가고 공연장은 관객들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른다. 제가 뭔가 만들어낸 거를 보고 있는 여러 사람의 뒷모습과 제가 한 거를 같이 보잖아요. 그러면서 그 같은 공간에 있는 그런 느낌, 에너지라고 해야 될까? 느끼게 되거든요. 뒤에서 공연할 때 뒤에서 보면은. 이제 바통은 가수 김장훈에게 넘겨졌다. 유재현의 카메라 앵글이 무대 위로 고정되었다. 설치할 때부터 스태프들을 애먹였던 워터 스크린에 몽환적인 영상이 맺힌다. 관객들의 폭발적인 반응과 함께 소나기라는 노래에 맞춰 성공적으로 무대를 수놓는다.
드디어 공연의 하이라이트. 리허설 때 이탈 장치가 떨어지지 않아 말썽을 일으켰던 태극기. 과연 우려를 싣고 화려한 비상을 할 수 있을까? 끝은 없는 거야. 지금 수야만 있는 거야. 난 주인공일 거야.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 새벽까지 늦게까지 일하고 밤낮이 바뀌고 뭐 이런 게 힘들죠. 난 알 수 있을